오랜만에 뵙습니다. 영화제 전에 이렇게 그림 같은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 무주의 핫플레이스라면서요. 네, 보시다시피 정원이 되게 예뻐서 꽃도 많고 초록색도 많아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네. 뭐 모두가 힘든 시기 지내고 있으니까 힘들다는 말 하지 말고 잘 지내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직업적으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지 않는 시기지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 경험들을 빨리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보석 같은 영화들 발견하면 그런 영화들이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좀 많이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또 영화제에서 일어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원래 이게 계절별로 바뀌는데요. 지금 딸기 책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자꾸 오셔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많지 않아도 이런 관객들을 위해서 조금 진지한 프로그램을 하나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게 한국인 이제 영화를 소비하는 시스템 자체가 주로 개봉작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영미권 영화나 이제 이런 영화나 아니면 상업 영화 이런 거 빼놓으면 사실은 어떤 영화가 개봉했는지도 잘 모르고 현재 활동하는 좀 젊은 느낌의 감독 중에서 그런 감독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꽤 많은 영화제에서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는 하는데 그쵸. 네. 또 그 전 세대 분이나 말 그대로 마스터들의 네. 정리잖아요. 회고전에 가까운 느낌이라 네. 현 세대에서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감독들에 대한 정리, 조명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올해 시네아스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 남미 감독을 하기로 한 거죠. 클레버 멘돈사 필로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우리나라 사실은 표기법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아주 그러니까요. 따끈따끈한 감독님입니다. 이프라우가 심사위원 상을 받았죠. 특별상을 받으면서 되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사실 남미 영화가 1970년대는 뭐 시네마 누보라고 해서 굉장히 거장 감독들이 많았잖아요. 뭐 혁명적으로 영화를 하는 영화들이 꽤 많았는데 그게 잠시 침체를 겪다가 제 기억에는 한 2000년대쯤 해서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감독님들, 이를테면 게르르모 델 토로라든지 이런 감독들 통해서 우리한테는 좀 더 다시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굳이 꼽는다고 하면 지금 이 멘도사 감독님처럼 또 다른 영화 언어들을 얘기하고, 남미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은 뭐 파블로 라라인이라든가 몇 분이 계신데 이분처럼 좀 색깔이 있는 자기 좀 세계를 가지고 있는 보면 엄청 영화광인 게 좀 명확하잖아요. 맞아. 진짜 영화가 뒤로 갈수록 장르를 막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라는 이런 느낌들이 들고, 사실 초반에 보면 되게 실험적인 단편들이나 뭐 다큐멘터리도 하나 있더라고요. 네이버링 사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장편 데뷔작으로 되게 알려졌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선에서 봐도 그렇지만 되게 아주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쿠아리스가 훨씬 덜 예술 영화이고 일반 관객들도 훨씬 더 몰입하기 좋다고 하면 데뷔작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되게 예술 영화 같은스러운. 저는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반복되다 보면 독특한 스타일이란 게 있어서 그 형식으로 보통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감독님의 진짜 유일한 특징이라고 하면
형식이 없는, 네. 약간 그거에 굳이 매달리지 않는. 근데 그걸 목표로 하는 거 아닐까요? 나 영화 고수라서 한 가지 형식을 고수하지 않아. 그래서 다음 영화에선 반드시 이 형식을 뛰어넘을 거야 라는 그런 결기도 느껴지는. 약간 이게 만드는 것 자체를 좀 재밌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오히려 들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쿠라고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 영화를 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그렇죠. 예, 이게 뭐야? 이 무슨 타란티노 영화야? 왜냐면 아쿠아리우스를 생각했다가 전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데뷔작도 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영화는 공동으로 저기 연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친구가 연출을 하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걸 여기서 진짜 이렇게 재밌게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친구랑 이런 느낌도 또 들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칸 인터뷰 할 때 그런 얘기를 너무 전이랑 다른 형식을 보여주니 어쩌다 이런 영화 나왔냐?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오고 그때 했던 가장 솔직한 대답이 두 분 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이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을 그냥 다 한번 넣어보는. 이렇게 넣었을 때 맥락을 유지하면서 뭔가 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작가의 중심이거든요. 그게 확실히 있는 분이라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 타란티노 영화랑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걸 목표로 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타란티노는 그걸 섞어서 그 쾌감 자체를 즐기는, 소위 말 우리가 장르적인 쾌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기를 너무 재밌어하는 소년이라고 하면 이분한테는 그런 장르들은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고 그 말하고 싶은 바에 가장 적절한 형식들이 뭔가 그걸 그때 이제 찾는. 맞아요. 근데 저도 웨스턴이란 장르 안에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웨스턴이란 장르 안에서 대척점이 그 장르의 쾌감을 가장 극대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스릴이 시작돼, 여기서 난장이 시작될 거야 라고 되게 쿠엔틴 타란티노는 전조 음악을 깔아주면서 제대로 그거를 이렇게 폭발시키려고 하는 야망이 느껴지잖아요. 이분의 영화를 볼 때 제가 가장 신기하고 영화에 끌려가게 됐던 이유는 여기서 서스펜스가 갑자기 생기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때려 죽는데, 그게 쿠엔틴 타란티노의 느낌으로 보자면 그 박자가 전혀 전공법으로 끌어오르지 않는데 내가 어느새 이미 그거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하는 식으로 되게 스리슬쩍 그걸 다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혼합했다가 해체했다가 터트렸다가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르를 활용하는 목적 자체가 아까 70년대 이제 브라질 선배 감독들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런 감독처럼 약간 정치적인 도구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영화도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걸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화가 점점 약간 데뷔작부터 보면 점점 유희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 예. 점점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런 것도 막 갖고 이런 이야기도 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어서. 이분은 목적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프로파간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메시지를 바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옆에서 보고 듣고 하는 현실들을 알려야 돼. 이게 현실인데 왜 없는 척해?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가장 적절한 방식들을 그때그때 찾는 건데, 데뷔작은 아무래도 뭔가 이런 예술적인 양식들이나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근데 데뷔작 스타일도 되게 미니멀리즘에 가깝게 단조로우면서도 확실한 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간 군상들이 오히려 약간 배경 같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공간들이 훨씬 더 주인공처럼 도드라지게 하다 보니 벽을 하나 두고 완전 고급 맨션과 완전히 못 사는 동네가 혼재하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이 영화는 데뷔작에는 꽤 많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세 영화 모두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브라질의 현대 사회를 비출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그것도 다 다르게 설정을 하고, 근데 그게 단순히 누구의 편을 든다기보다 지금 브라질의 어떤 공간에 가도 굉장히 충돌하는 에너지들이 있다 자체를 되게 움직이는 에너지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어떤 사회를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를 그
충돌하는 움직임 자체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발지와 목적지는 늘 분명한 것 같아요. 출발지는 결국 공간에 대한 얘기 혹은 그 공간에 쌓여있는 기억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목적지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있다, 여기에 이런 삶과 기억들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게 목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예술 영화에 가까운 정석에 가깝게 뭔가 상징과 약간 미니멀리즘의 어떤 형식들을 차용해 와서 되게 교과서처럼 만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런 상징들이 있고, 이렇게 배치를 되게 정교하게 잘했고, 다음 작품에서는 좀 더 약간 인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서사 쪽으로 좀 더 끌고 왔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장르를 다 갖고 와서 휩쓸고 배치하고 하는 방식으로 갔으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예측이 안 되는 그 공간에 관한 얘기들을 들려주는, 그게 소위 말하는 내셔널 시네마 혹은 뭐 로컬 시네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편타당한 스토리텔링 위에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 정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들을 깔 수 있잖아요. 그거를 출발시키는 건 결국 이야기가 아니고 공간인 거고, 그 공간에서 사람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분은 항상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브라질 감독, 남미 감독이라는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쿠라우부터 시작해서 이 감독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과, 이를테면 이번에 오셔서 네이버링 사운드부터 해서 순서대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했던 감독들이 이제 그런 감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편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쭉 놓고 보면 아, 이 감독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왔구나 하면 내가 봤던 영화가 좀 달리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올해 이게 좀 고심 끝에 정했는데, 되게 막상 다시 보고 또 글도 좀 읽고 하면서 잘한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멘도사 감독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카이브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우리가 정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 분 같은데, 지금 이 3권 정도 쌓이고 이제 1권 더 쌓일 테니까 이 작업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주의 아카이빙을 쌓아 나가는 과정. 좀 잘 쌓아갈 테니까 앞으로도 좋은 감독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또 좋은 글과 좋은 이야기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무주에 오면 이 티를 마실 수 있는 네, 겁니까? 이게- 맛도 궁금한데 네. 너무 예뻐요. 그냥 그러니까요. 놔두고 싶은 느낌.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서울의 달 그레이. 서울의 달. 어떤 날 오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오신다면 6개의 프로그램 중에. 각각의 이 묶으실 때 약간 네. 컨셉이 있으셨다면 일단은 보면, 일단 무엇보다 올해 이 왕가희 감독의 영화가 작년과 올해 사이에 거의 재개봉을 했잖아요. 새로운 세대에게 네. 전파되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되게, 저도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가서 봤는데 좀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왕가의 영화는 확실히 좀 다른 게 있었고, 확실히 지금의 영화와는 또 다르다. 지금은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왕가에는 정교한 서사 이런 게 중요했다기보다 자기가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가의 이제 영화들을 좀 모았죠. 제가 이거 선정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야외잖아요. 청불 영화를 선정을 할 수 없어요. 15세부터 선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아비정전, 중경삼님, 화양연화를 묶어봤고. 저는 근데 저한테 왕가이는 가장 도시적인 감독, 홍콩적인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영화는 되게 그 도심 속에 네모난 정말 스크린 안에서 보는 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걸 대자연과 함께 보면 어떤 느낌인지 되게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번에 제가 너무 틀고 싶었던 걸 하나 못 튼 게 있는데 이거였어요. 웨일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니키 카로 감독의, 이게 뉴질랜드 영화인데 고래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걸 산에서 보면 어떨까요? 무슨 상상을 했냐면, 산에서 거대한 고래가 나오는 그 영화를 틀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과 고래가 나오는 영화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아쿠아렐라와 그랑브루였어요. 이 아쿠아렐라는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감독은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이 엄청 잘 찍어요. 그 얼음과 거대한 바다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랑브루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포스터로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포스터를 안 본 사람은 거의 없는. 예. 이제 이 영화를 한번 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원래 여기에 이제 웨일라이더가 있었는데 웨일라이더 제가 허락을 못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비슷한 좀 감흥을 줄 수 있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마운틴 콘체르토라고 하는 일종의 이렇게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음악과 영상이 좀 결합된 좀 특별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이렇게 같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저한테는 잘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약간 영화적이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구성을 잘 하시는 덕유산이랑 무대를 너무 잘 활용하시는. 산속의 바다는 진짜 특허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영화들이 보여졌을 때 관객들이 어떻게 느껴주실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저는 이 섹션도 마음에 들어요. 네. 사실 그 천혜의 자연이라는 게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만 깔려도 그 자체로 그냥 한없이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장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세 영화의 묶음은 거의 약간 아름다운 음악을 같이 선곡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구성이 되게 재밌는 게 아미카 소울을 못 봐서 근데 세보 뮤직은 말 그대로 음악을 듣는 영화이고 사노 메탈은 의외로 음악 영화가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진지한 드라마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음악도 들었다가 네. 또 색다른 음악도 들었다가 구성이 되게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라스트 레터를 보고 영화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버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중국 버전도 중국에서도 찍으셨고 같은 이야기를. 예. 근데 이게 일본 버전이 훨씬 좋고 이걸 보니까 이제 이와이 시온지 감독의 데뷔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러브레터를 항상 독일에서 틀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거든요. 그 오겐키 데스카를 궁금했는데 차마 이걸 못 틀겠더라고요. 이것만 단독으로는. 예. 너무 이렇게 뜬금없어 보일 것 같아서. 근데 이 조합을 라스트 레터 때문에 이게 약간 용기를 낸 거예요. 프로님의 어떤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래밍이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와이 슌지의 데뷔작 이게 초창기 영화, 초창기 영화인 러브레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와이 슌지의 세계를 대표하는 영화잖아요. 저도 느낀 게 러브레터가 되게 우리한테는 너무 첫사랑 영화로 각인이 돼 있잖아요. 물론 그걸 잘 만들어내긴 했지만 되게 그런 첫사랑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돌아보는 영화의 전형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이게 연애 얘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편지와 이 정말 손편지로 이어지는 인연들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잊어버렸던 첫사랑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잊고 싶었던 세계가 견생과 후생, 뭐 죽음과 인연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정말 인연과 어떤 그런 사람의 운명의 그 굴레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되게 큰 인연의 차원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가 라스트 레터에서 드러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께서 해주시는 말씀만큼만 관객분들이 봐주시면 저희 올해 영화제 대박 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영화를 사랑해서 일찍이 예매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즐기는 영화제니까 수는 예년에 비해서 좀 적더라도 아마 더욱더 열렬한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즐기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면 두 분은 올해 꼭 오셔서 네. 각자 좋아하시는 영화에 맡아서 즐겁게 일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해가 쨍쨍할 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요 얘기들의 연장이 돼서 올해도 좀 특별한 체험들, 인연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에서 뵐게요.